제우스가 구름으로 덮쳤다고 코레지오라는 사람의 그림이 나 이 있죠. 그림 너무 좋아요. 예, 저 이 여기 그림은 글쓰기 있는데. 진짜 감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구름을 디테일하게 보면 더 재밌어요. 이 그쵸. 손끝이. 손끝에 네, 뭐 네. 얼굴 모습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이 어떤 뭐라 황홀한 그럴까요? 느낌, 예, 표정. 엑스타시에 대한 그 표정 네, 같은 것도 네. 섬세하고 코레지오라는 사람의 그림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밖에 제가 뒤져봤는데 이거만 유명해요. 네. 그래도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네. 줄 서서 보고 하는 네. 그런 그림 중에 하나. 얘는 정말 유명하죠. 예. 그래서 제우스가 구름의 모습으로 이 여자를 임신을 시키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데리고 다녔을 때 헤르메스가 옆에 다니면서 그 무사히 바람피는지를 지켜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퀀스별로 그림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가지고요. 아, 이 그림 예. 진짜 볼만해 디테일다. 네, 그래서 바람피는 거 중에서 들킨 거가 이제 그림으로 있고요. 네. 그 렘브란트의 스승이었던 라스트만이 그렸던 그림인데 이건 뭐 그림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요. 아, 진짜 스승보다 낫다. 청출어람이네. 예, 근데 렘브란트가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훨씬 렘브란트가 나아지긴 했는데요. 라스트만의 그림은 이제 헤르메스가 알려준 거예요. 헤라 온다. 헤라가 공장 이것으로 나타나면서 여기 해라 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조금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이 사태 이후에 공작이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 그 공작이 뭐 날개가 좀 달라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일일이 그 고증은 하여튼 얘는 에우로파예요? 아니요 여기서 제우스. 이오죠. 아, 이오. 이오인데 제우스가 이오하고 같이서 뭐 하여튼 사랑을 하고 있었을 때 헤르메스가 살짝 알려주니까 헤라가 온다고 서둘러서 바꾼 게 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제 손을 서둘러서 그렇게 묶어놓고 네. 아르고스가 나오고 그러죠. 예, 그래서 헤라가 딱 왔는데 이게 분명히 저 소를 데리고 있는 게 이상한데 저게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아닌데 싶어서 둘러봐도 여자가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우스한테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소를 데리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우스가 소 데리고 있는 게 뭐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헤라가 그러면 소가 참 이쁘게 생겼는데 그건 알 주지 그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눈치를 챈 거고. 그리고 제우스가 거기에서 이건 안 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뺏겨요 소를. 뺏겨가지고. 이거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부부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를 뺏겼어요. 그리고 나서 헤라가 증거를 찾아내야겠다. 이 소가 사람인 거를 내가 알아내겠다고 지켜라고? 자기 부하 중에 아르고스라고 눈이 100개 눈이 1000개 돼요. 100개가 아니고 1000개예요. 네, 1000개가 달린 네. 아르고스를 옆에다 세워놓고 네. 잠들지 말고 지켜라. 근데 아르고스는 그 얘기가 어려운 게 아닌 게 눈이 돌아가면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근데 두 개만 남았을 때 에르메스가 뭐 피리를 보다 그런 거 네. 있지 않아요? 에르메스가 옛날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제우스는 어쨌든 간에 이오를 데리고 왔어요. 이오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구출을 해야 되는 헤라가 감시하고 있는 저 아르고스가 무섭고 제가 분명히 큰 소리를 내서 헤라를 부를 테니까 그건 안 되겠으니까 헤르메스랑 상의를 하는데 헤르메스가 내가 해줄게. 그래서 헤르메스가 가서 피리를 분다고 기억하시잖아요. 네, 저는 근데 이야기를 해준다고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같아요. 어차피 판이 두 개잖아요. 그리스 신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야기를 하고 음악을 했다가 이야기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게 두 가지가 어차피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어쨌든 재우려고. 너무 지루해서 재밌는 것 같은데 길고 지루해가지고 나중에 하나씩 잠들어서 맨 마지막에 1000번째 눈이 감길 때 목을 잘라버렸다. 그래서 그 목이 밑으로 떨어져 나갔고 소리도 못 냈고 그리고서는 제우스한테 서둘러서 연락을 해서 제우스가 소를 이오를 구출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숨겼고 그리고 나서 헤라가 뒤늦게 도착을 해서 이게 분명히 뭔가 또 느껴지는데 왜 이 아르고스 이놈은 얘기를 안 할까 하고 왔더니 이미 죽어 있더라.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돼서 눈알만 빼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새 공작에 뒤에 꽁지 깃털에다가 다 붙였다. 이 스토리인데요. 일단 여기를 가리키는 그림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도자기들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났었고요. 그리스 도자기들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눈알이구나. 예, 눈이 1000개가 달렸다는 걸 그리스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름이 그럼 이게 아르고스. 아르고스인데 이 눈알을 다 떼가지고. 예. 보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특이한 그림은 벨라스케스 그림이에요.
아, 벨라스케스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 네, 프라도 미술관에 완성본까지는 아니고 그리다가 살짝 말았던 것 같은 느낌이 얘가 드는데. 아르고스예요 그러면? 네, 여기는 얘는 눈천개가 소고? 없죠. 네, 얘는 소고. 그리고 헤르메스가 요 앞에 있어요. 헤르메스 항상 저 한국의 모자. 예, 네. 초록색 네. 거기에도 나오는 건데 그 검색창 거기도 네. 나오는 건데 네. 저 모자가 헤르메스의 상징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헤르메스가 지금 살짝 칼을 찾고 있는 거고 아, 아르고스 이 눈을 왜 표현을 안 했을까요? 벨라스케스는 그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이건 선생님이 설명 안 해주시면 아르고스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눈이 안 달려서. 그렇고 루벤스가 이런 거 되게 잘 그리잖아요. 루벤스가 네, 루벤스가 내리치려고 하는 장면과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네, 에너제틱한 그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횡으로 사는 사선으로 해서 네. 내리치는 것 같은 네. 거. 그리고 그쵸. 아니, 이것도 루벤스인데요? 네, 루벤스고 네. 공작의 꽁지에다가 갖다 아르고스 붙이고 있어요. 눈을 하나씩 떼서 붙이고 있는 건데. 아, 여기 얼굴이 붙어 있다, 그죠? 네, 얼굴에 네. 눈이 아. 머리 이마 쪽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끄럽다.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아르고스와 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아, 이거 좋아요. 네. 이 얼굴 되게 많이 봤는데. 네네. 네. 부르도네. 네. 예, 이 사람이 네. 프랑스에서 이제 또 바로크 시절의 화가였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선생님 옛날에 네. 프랑스는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립니다 하고 보여준 여자. 그쪽 계통이, 네. 그 이 퐁텐블러파들이 다. 이태리는 이렇게 잘 그리는데 네네. 프랑스는 이렇게 못 그립니다 하고 보여준 여자예요. 예, 그래서 그쪽 제가 기억이 계통의 나요. 네. 여자들이죠. 진짜 그래서- 진짜 못 그린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프랑스도 최선을 다하는 건데, 출생 전에는 정말 못 네. 그린다. 이런 게 이오에 관한 이야기에 쭉 이어져서요.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몰래 바람 피다가 걸리고 서둘러서 소로 변신시키고 그 소를 뺏기고 그 소를 1000개의 눈을 가진 파수꾼이 지키고 눈만 떼가고. 그거를 에르메스를 시켜가지고 떼어오고. 죽이게 만들고 네. 구출하는 구출을 스토리와 시키고 죽어있는 1000개 눈의 남자는 떼가고. 공작에다 옮겨간다. 네. 그리고 헤라는 공작이 자기 옆에 두고 있는 네. 상징이 된다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리스. 연결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의 제우스가 만들어냈던 이 스토리 중에서는 아마도 예술 작품이 꽤 많은 스토리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아, 이거는 꼭 해야겠다. 네, 이게 그렇죠. 나오는 신도 많고 스토리도 많이 많고. 그리고 유럽이 생기게 된 것도 제우스 때문이었었죠. 그렇죠. 에우로파인가? 예, 아, 에우로파. 예, 에우로페, 제우스와 얘도 에우로페. 손못 그렸다 그렇죠. 예, 그래도 이건 렘브란트 초기잖아요. 그래서 손은 잘 그린 것 같은데 이 에우로페는 조금 별로예요. 여튼 티치아노하고 루벤스가 그린 것도 있고요. 네. 에우로페의 그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티치아노하고 루벤스가 그린 것도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나오죠. 왼쪽이 네. 티치아노고요. 네. 루벤스가 대가의 작품을 모사하는 거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특히 티치아노 거 모사하는 게 많아요. 거울을 보는 비너스도 모사한 적이 있었고 잘 그린 그림이니까. 잘 그거를 보면서 자기 연습을 하는 거죠. 젊었을 때. 그래서 티치아노가 그렸던 에우로페의 납치를 루벤스가 그대로 모사를 해서 그리고 그 지방이 네. 플란드르 지방하고 네네. 베니스하고 예. 교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교류가 많고 네. 루벤스가 베니스로 유학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티치아노 선생님이 남겨놨던 이제 대작들을 보고 자기가 그림을 그렸는데 티치아노 거는 미국의 보스턴에 있고요. 네. 루벤스 거는 프라도 미술관이 소장을 이게 하고 같이 있으면 참 있습니다. 좋겠는데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색감들이 살짝 미묘하게 차이는 나지만 어쨌든 활동적이고 그림이 이제 뭐 에너지가 넘치는 게 나타나는데 이 에피소드는 이번에는 제우스가 여자를 소로 변신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소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가 싣고 가죠. 네, 주로 소나 염소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는 그리스 사람들의 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우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소를 농경에 또 어떤 풍요에 이런 걸로 섬기다 보니까 생기는 스토리 같고요. 여기에서는 자기가 소로 변신을 했어요, 제우스가. 그렇죠. 그래서 에우로페가 유럽. 유럽이라고 나중에 부르는 에우로페가 소녀가 소가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만져보다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올라탔다고. 그런데 한번 올라타게 만들고 나서는
쉴 새 없이 뛰어서 아무도 없는 이 올라타는 곳으로. 것도 약간 성적인 이미지다.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소녀를 납치를 한 다음에 강간을 하고 하는 스토리가 또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로 넘어가고 예, 유럽에 갔다가 나중에는 유럽에 갔다가 이집트까지. 근데 에우로페를 데리고 갔던 땅이라 그래서 유럽이라고 부르는 거고 터키 지금의 터키 보스포러스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갔었는데 보스포러스라는 뜻이 소가 뛰어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보스포러스에 가게 되면은 터키 쪽이 이제 이스탄불이 수도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두고 아시아 이스탄불하고 유럽 이스탄불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그런 장소이죠. 뭐 하여튼 이게 유럽이라는 말의 기원이 되는데 유럽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긴 할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가 그렇게 딱 멋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제우스가 멋있는 일은 별로 한 게 없죠. 제우스랑 연관되려면 멋지게 연관된 건 없어.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디오니소스 탄생기에 그림 작품으로서는 이번에 이제 다시 보여드리려 가지고 온 게 제우스와 세멜레.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의 몸으로 하고 가서 둘이서 이제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임신을 세멜레가 했던 그 언니들이 얼굴 보라 그래가지고 얼굴 보는 바람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를 헤라가 한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세멜레 헤라가 변장을 하고 가서 참 모습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니 실제 모습을 스틱스 강에다 뭐 걸고 맹세한 다음에 제우스한테 보여달라 그러면은 너는 사랑을 확인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뜨려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제우스의 얼굴을 보면서 보자마자 얘가 불타 죽나? 불타 죽어요. 그래서 온몸이 다 타들어갈 때 아기만은 살려내야겠다고 제우스가 아기를 빼내서 다리 허벅지에다 집어 자기 허벅지에다 집어넣었던 거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바로크 시대 때 주로 자주 그려지는 그림이라서 그리고 이것도 그림 못 그렸다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역시 세바스티아노 리치 이게 또 제우스와 세벨레 세벨레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놀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제 가지만 이제 불타서 죽는 건데 불타서 죽는 장면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기에 독수리가 있다. 제우스고 번개를 가지고 있다. 제우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제우스가 번개를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은 제우스가 벼락과 천둥과 사실은 비의 신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런데 벼락과 천둥이 뒤에 오는 비를 상징을 하게 되거든요. 아 제우스가 비의 신이구나. 그러니까 불과 물을 둘 다 컨트롤한다는 이야기인데 제우스가 신들의 왕인 이유는 사실은 불과 물 전체 달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게 농사를 많이 짓진 않는다고 해도 그리스 사람들한테조차도 중요했기 때문에 제우스가 항상 번개를 들고 나오는데 이 번개는 불카노스가 만들어줬다고. 그런데 그 아테네는 농사를 별로 안 지어도 그 스파르타 쪽은 농사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제우스는 스파르타 쪽에 더 중요한 신일 수 있겠네요. 스파르타는 근데 제우스를 특별하게 더 뭐 한 거는 뭐 어쨌든 아테네는 자기가 도시 이름이 아테네니까 그런데 스파르타 사람들이 제우스를 조금 각별하게 생각은 했다고 그러긴 하고요. 뭐 우리가 알기로는 스파르타가 더 잔인할 것 같은데 아테네는 그 식민지를 두고 다른 데서 국수를 뺏어와서 먹고 살았고 스파르타는 옆 동네에 있는 자기랑 민족이 같은데 옆 동네에 있는 같은 민족을 나라가 다르다는 도시가 다르다는 폴리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걔네들을 노예로 쓰면서 착취해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에서는 스파르타가 입시 교육에 무슨 그것도 되고 뭐 아니면 운동부한테 뭔가 하는 것도 되게 강압적이고 뭐라 하고 또 영화 300의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그려지긴 하는데 사실은 둘 다를 놓고 봤었을 때 차이점이 있지 누구 하나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누구 하나는 너무 강압적이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어차피 자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수를 위해서 옆에 사람들 다 희생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테네는 그런 식으로 뺏어가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많고 스파르타는 작업자족을 했다. 그리고 스파르타는 적어도 소수지만 귀족들 사이에서는 남녀 평등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교육을 받고 군대도 가고 훈련을 받을 때는 일단
옷 벗고 뭐 전부 다 똑같은 평등한 자리에서 서로 일을 하고 했었으니까 여자들도 군대 지휘관이 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아테네나 네. 우리가 특히 그리스 아테네에서 많이 보는 남자들이 남자들만의 교류하는 그런 문화가 스파르타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남자들은 그 시대의 남자들은 심지어 동성애까지 해가면서 미소년을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 빼버리고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됐는데 스파르타는 적어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소년을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남자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문화를 즐기고 하는 문화가 네. 아테네가 더 발달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뭐 스파르타 얘기로 잠깐 세기는 했지만 제우스는 그만큼 언뜻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도 농경이나 그 모든 비와 또 많은 번개, 벼락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서 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전부 제우스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주신에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비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죠. 오늘 처음 알았네. 제우스가 비라는 네. 게. 비는 바로 농사죠, 뭐. 그러면.